전 세계 군인들 앞에서 단 한순간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그는 한국인이 아니야.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했던 걸까?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나는 가슴이 저릿하게 울렸다. 그날의 장면은 아직도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내가 몸담은 해병대에서조차 이건 미쳤다는 탄성이 터져나왔던 그 장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순간 우리는 진짜 군인이 뭔지를 한국인들에게서 처음으로 배웠다. 내 이름은 크리스천 밀러. 미국 해병대 소속. 지금 이 이야기를 털어놓는 이유는 그날의 그 광경을 절대 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감동의 순간 뒤에 숨겨진 한국의 진짜 이야기를 이제는 당신께도 꼭 전하고 싶어서다. 나는 미 해병대 소속으로 버지니아 주의 훈련소에 배속되어 있었다. 이곳은 미군 중에서도 가장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는 부대 중 하나였다. 하지만 내겐 훈련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었다. 바로 연합군 전통 퍼레이드 행사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모인 정예 군인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알리는 이 대형 국제 군사 행사에 우리 미 해병대도 참가하게 된 것이다. 행사는 훈련소에서 차로 6시간 거리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연합 기지에서 열렸다. 출발 전날 나는 행사를 준비하며 기지 장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올해는 특히 한국군이 마지막 피날레를 맡게 됐어. 너희 해병대랑도 협력할 거니까 긴장 늦추지 마. 한국? 나에겐 그저 아시아의 작고 먼 나라였다. 훈련소에서도 한국에 대해 배운 적은 있지만 솔직히 관심은 없었다. 그저 중국과 비슷하겠지 정도로만 생각했을 뿐. 그런데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편견이었는지 나는 며칠 뒤 그들 앞에서 무릎이 꺾일 정도로 깨닫게 될 줄은 몰랐다. 그날이 오기 전까진 나는 미국 해병대의 이름에 자부심을 느끼며 우리가 최고라는 당연한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퍼레이드 리허설이 열리는 광장으로 도착했다. 각국 군인들이 제복을 차려입고 모여 있었고 우리 미 해병대는 늘 그렇듯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존재였다. 카리스마 넘치는 몸매, 완벽히 정돈된 제복, 그리고 압도적인 태도. 기지 장교도 우리를 자랑스러워하며 말했다. 자, 이제 곧 한국군이 도착할 거야. 같이 협동할 일이 많으니 잘 봐두도록. 솔직히 별 기대는 없었다. 지난 행사에서도 아시아 국가들 중 일부는 과장된 의상과 군기 없는 퍼포먼스로 실망만 안겨줬으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도착했다. 리퍼블럭 오브 코리아 머린즈. 깃발을 앞세우고 차에서 내린 그들.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검게 그을린 피부, 잘 다듬어진 군복, 비현실적으로 질서정연한 행진.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들의 눈빛이었다. 그 어떤 감정도 실리지 않은 적막하고 조용한 듯하지만 내면 깊숙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 같은 눈. 나는 무심코 중얼거렸다. 와, 이건 뭐지?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다. 그들은 행사장에 도착하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곤 손가락만큼 얇은 천 하나를 꺼내어 광장 한가운데를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다. 이게 뭐 하는 거지? 내 옆에 있던 독일 군인이 말했다. 저 사람들 행사 전에 바닥을 닦고 있어. 행사장 청소부인가? 아니었다. 그들은 한국 해병대 정예 의장대였다. 그리고 그들이 바닥을 닦는 이유는 곧 우리 모두의 가슴을 울릴 준비라는 걸. 그때의 나는 전혀 몰랐다. 에이, 저건 너무 쇼잉 아니냐? 옆에 있던 영국 해병이 코웃음을 쳤다. 퍼레이드 전에 바닥을 닦는다는 게 군인의 행동이라고 보긴 어렵지. 다들 비웃는 듯한 반응을 보였지만 나는 이상하게도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들은 전혀 주눅 들거나 흔들리지 않았다. 누가 쳐다보든 누가 조롱하든 자신들만의 리듬대로 조용히 바닥을 닦고 광장의 작은 돌 하나까지 바르게 정돈한 뒤에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그 다음 그들의 중대장이 앞에 나섰다. 모든 대원이 동시에 탕소리와 함께 발을 구르며 경례를 했다. 대한민국 해병대 준비 완료. 울렸다. 소리가 아니라 마음이. 그 경례는 말 그대로 나는 지금 당신 앞에 진심을 다해 서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다가왔다. 순간 내 가슴 어딘가가 쿵 하고 울렸다. 한국인 대위 한 명이 우리 쪽으로 걸어왔다. 미 해병대 슈나이더 병장님 맞으시죠? 나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님께서 6.25 전쟁 참전 용사이시라는 말씀 저희 대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뒤를 돌아 손짓하자 그 많던 한국 해병들이 모두 나를 향해 90도로 완벽하게 절을 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조용히 아주 천천히 인사했다. 나는 얼어붙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흘렀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사진 찍는 것도 아닌데 왜 저 사람들은 이토록 깊은 경의를 표현하는 걸까? 그 순간 할아버지의 말씀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게리야, 한국이라는 나라는 기억이란 걸 가슴에 새기는 민족이란다. 그 말의 의미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막사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계속 떠올랐다. 그들이 한 절. 그 절 속에 담긴 무언가? 그건 그냥 예의가 아니었다. 그건 기억이었다. 그리고 감사였다. 다음 날 아침 식당에서 우연히 그 한국 해병 대위를 다시 만났다. 그는 여전히 단정하게 제복을 입고 식판을 들고 조용히 줄을 서 있었다. 나는 일부러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말을 걸었다. 어제 당신들이 절했던 거요. 누가 시킨 겁니까? 그는 나를 조용히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요? 그는 식판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다. 당신의 할아버지께서 한국을 위해 싸우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말을 이었다. 우리나라에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그 짧은 문장이 내 안에 있던 무언가를 흔들었다. 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문득 물었다. 그렇게 절까지 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해병대원이 아니라 아마 이름도 없이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 나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한국 해병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들의 발소리, 그들의 정돈된 행동, 그들의 말투. 모든 것이 단지 훈련의 결과만은 아니었다. 그건 문화였고 신념이었고 역사에 대한 경이었다. 퍼레이드 연습이 끝난 날 저녁 나는 오랜만에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늘 그랬듯 게리냐? 라는 굵은 목소리가 반갑게 들려왔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안부 전화로 끝내고 싶지 않았다. 할아버지, 어제 한국 해병들이 절을 했어요. 할아버지를 위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절을? 네, 아주 정중하게. 모두가 한마음으로. 그 말에 할아버지는 작게 웃으며 말씀하셨다. 그럴 줄 알았다. 왜요? 한국인은 그런 사람들이야. 가장 먼저 고맙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이지. 나는 그제야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그 전쟁 한국 전쟁 말이에요. 정확히 어떤 전쟁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게리야. 내가 한국에 갔을 땐 그곳은 지옥이었다. 지옥? 응. 모든 게 불탔고 아이들은 신발도 없이 맨발로 우리 트럭을 쫓아다녔지. 먹을 게 없어 군용 크래커를 나눠주면 아이들이 울면서 달려들었어. 나는 상상이 되지 않았다. 지금 내가 본 한국은 모든 게 잘 갖춰지고 체계적이고 힘이 느껴지는 나라였으니까. 그런데 할아버지는 말했다. 그 나라가, 그 지옥 같은 곳이 지금은 전 세계가 존경하는 나라가 됐잖아. 나는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죠? 할아버지는 짧게 대답했다. 버텼거든. 참고 또 참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거든. 그 말이 내 마음에 박혔다. 그렇게 나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존경이라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나는 이상하리만큼 한국 해병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말없이 뒤처진 사람의 장비를 챙겨주었고 누군가는 새벽까지 숙소 복도를 조용히 청소하고 있었다. 그건 절대 보여주기 위한 태도가 아니었다. 누가 보건 말건 그들은 묵묵히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 그렇게 움직였다. 그들의 행동은 우리 미 해병대에서 가르치는 형제의 브러더후드와 딱 맞아떨어졌지만 그보다 더 깊고 조용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휴식 시간에 동료 해병 브래드가 말했다. 야, 어제 그 한국 해병대 공연 다시 유튜브에 올라왔더라. 어제 봤던 거보다 다시 보니까 더 소름 돋아.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어제까지만 해도 어차피 마지막은 미국이지라며 웃던 리코까지도 말없이 영상을 재생하고 있었다.
거기엔 어제 봤던 그 리본 묘기도, 북소리도, 무대 위 절도 있는 발걸음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가 멍하니 바라본 건 그 장면이 아니었다. 영상이 끝난 뒤 무대 뒤에서 서로 등을 두드리며 격려하는 한국 해병들의 모습이었다.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그 장면. 그 짧은 장면 하나가 우리의 가슴을 울렸다. 브래드가 중얼였다. 진짜 형제 같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우리보다 더 가족 같아. 그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들이 보여주는 건 기술이 아니야. 그건 기억이야. 우릴 도와줬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마음. 그날 이후 우리 부대 전체는 한국 해병대를 형제 부대로 부르기 시작했다.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건 아마 그게 제일 자연스러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점심 식사 시간이 지나고 내가 먼저 조심스레 한국 해병대 쪽으로 다가갔다. 말이 쉽지 국가대표 군인들끼리 서로 먼저 다가간다는 건상당한 용기를 요하는 일이었다. 나는 구글 번역기를 켜고 미리 준비해둔 문장을 눌렀다. 제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입니다. 그분이 한국을 정말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기계음이 재생되는 순간 나를 마주보던 한국 해병 한 명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갑자기 자세를 바르게 하더니 진지한 눈빛으로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 말에 내 가슴이 울컥했다. 통역 없이 이어지는 말은 없었지만 우린 서로 눈빛으로 대화했다. 곧이어 한국 해병 몇 명이 더 다가왔고 내가 건넨 사진 한 장을 보고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내 할아버지가 진창 속에서 부대원들과 어깨를 걸고 찍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그중 한 명은 갑자기 나에게 물었다. 혹시 할아버지 지금도 건강하신가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지금은 유럽에 계시지만 어제 통화했습니다. 그 말에 그는 고개를 잠시 떨구던 듯이 조용히 말했다. 저희가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말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울컥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이건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피로 맺어진 것도 아닌데 어쩌면 피보다도 더 진한 진심. 옆에서 지켜보던 내 부대 동료 브래드가 갑자기 고개를 내밀며 말했다. 우리도 함께 가도 되겠지? 나는 웃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우리 할아버지는 자기가 싸운 나라가 이렇게 변한 걸 본다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그날 저녁 우리는 모두 작전처럼 하나의 계획을 세웠다. 다음 날 한국 해병대와 함께한 노병을 위한 작전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내리쬐던 그 순간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국 해병대원 8명이 단정한 제식 복장을 갖추고 연습장 뒤편의 주차장에 집결했다. 그곳엔 내가 모시고 온 할아버지와 함께 동행한 고모님이 계셨다. 나는 할아버지의 휠체어를 밀며 살며시 한국 해병 쪽으로 향했다. 그 순간 충성, 묵직하면서도 날 선 듯한 경례 소리가 맑은 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그들은 모두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같은 자세로 같은 표정으로 같은 시간에 경례를 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듯 멈춰 서 계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그들의 눈을 바라보셨다. 그 다음 순간 할아버지의 두 눈에서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다. 나는 할아버지 옆에서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고모님은 손수건을 꺼내 조용히 눈물을 닦고 계셨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은 정말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다. 한국 해병대 전원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며 큰 절을 올린 것. 그 광경을 본 할아버지는 말문이 막히신 듯 가슴을 치며 흐느끼셨다. 이런 일은 처음이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런 경례를 받을 줄은. 말을 잇지 못하는 할아버지를 향해 한국 해병 중 한 명이 단호하면서도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말의 주변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심지어 일본, 필리핀, 브라질 등 각국의 군인들이 하나둘씩 조용히 기립했다. 그리고 그들 또한 경례를 올리기 시작했다. 누구의 지시도 없었다. 군사 명령도 예식도 아니었다. 단지 존경이라는 감정 하나로 모두가 일어섰다. 그날 주차장이 아닌 하나의 연병장이 되었고 할아버지는 다시 한 시대의 군인이 되셨다.
나는 숨죽인 채로 그 장면을 가슴에 담았다. 그 순간 세계는 하나였다. 그리고 중심엔 한국과 미국의 형제가 있었다. 경례와 큰절이 끝난 뒤 모두가 말없이 숨을 고르고 있을 때였다. 조용히 한 해병이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엔 금빛으로 빛나는 소형 태극기와 함께 작은 금관악기 하나가 조심스럽게 꺼내졌다. 그 순간 해병대원 중 한 명이 나를 향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가능하다면 이 연주를 선생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순식간에 즉석 무대를 만들기 시작했다. 주차장 한쪽에 조심스럽게 자리한 8명의 해병은 각자의 악기를 들고 할아버지를 향해 반원을 이루었다. 지휘봉도 악보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고 손끝은 단단히 긴장되어 있었다. 그렇게 첫 음이 흘러나왔다. 처음엔 잔잔한 트럼펫 그리고 고지어 베이스가 뒤를 바쳤다. 그 멜로디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아리랑이었다. 그러나 이 곡은 분명히 한국인만을 위한 곡이 아니었다. 할아버지의 두 눈은 어느새 눈물로 가득 차 있었고 우변에 있던 미군들 역시 묵묵히 모자를 벗은 채 연주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연주의 마지막 순간 가장 앞에 서 있던 해병 하나가 조용히 소형 태극기를 꺼내 들고 할아버지의 무릎 앞에 양손으로 공손히 내밀었다. 선생님의 용기와 헌신을 대한민국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에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태극기를 조심히 받으셨고 가슴에 꼭 껴안았다. 이걸 내가 받아도 되나? 이건 너무 큰 영광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감사, 감격,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 지켜온 신념에 대한 보답의 감정이 진하게 묻어났다. 그 순간 해병대원들이 다시 한번 차렷 자세로 정렬했다. 선생님, 대한민국 해병대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웅장한 목소리와 함께 그들은 경례를 다시 올렸고 그 장면을 보던 모든 병사들과 장교들이 다시 한 번모자 끝을 가슴에 얹었다. 그날 누구도 카메라를 들지 않았다. 누구도 환호하지 않았다. 단지 모두의 심장이 울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울림은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게 되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나는 한동안 불을 끄지도 침대에 눕지도 못한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했다. 한국 해병대 나는 그저 퍼레이드에서 멋진 쇼를 하는 줄만 알았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건쇼가 아닌 존중 퍼포먼스가 아닌 진심이었다. 한 국가의 군인들이 이렇게까지 한 사람의 과거를 기억해 줄 수 있구나. 어쩌면 그 한 장면만으로도 전쟁이라는 것이 어떤 뿌리에서 출발해야 하는지, 국방이라는 것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나는 배우게 된 것 같았다. 돌이켜보면 미국에서도 누군가의 희생을 정중히 기리는 문화는 있었지만 이토록 뜨겁고 진심 어린 감정으로 표현한 모습은 처음이었다. 진짜 강한 남자는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를 기억하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오늘 한국 해병들이 보여준 진짜 남자의 품격이었다. 그날 이후 내 일상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틈만 나면 한국의 군 문화, 역사, 언어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그동안 단지 아시아의 한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던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형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동료들이 놀라기도 했다. 야, 너 갑자기 왜 이렇게 한국에 빠졌냐? 나는 웃으며 말했다. 진짜 군인을 만났거든. 그리고 속으로는 이렇게 덧붙였다. 할아버지의 전쟁이 내 인생의 사명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날 이후 나는 매일 한국어 단어 하나씩 외웠고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다. 기억하는 자가 강한 자다. 그리고 그 기억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 해병대였다고 나는 그렇게 믿게 되었다. 며칠 후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그날의 사진을 보며 나는 또 한 번 울컥했다. 사진 속에서 한국 해병들은 할아버지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중심에 할아버지가 서 계셨다. 구부정한 어깨, 주름진 눈가, 그리고 자랑스러움에 가득 찬 미소. 나는 그날의 장면을 사진 한 장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 그건 단순한 인사나 예의가 아니라 세대를 넘어 기억되는 존경이었고 피로 맺어진 형제의 표현이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자주 말씀하셨다. 게리야, 한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내가 직접 가서 보고 오너라. 그리고 내 대신 전해주렴. 고맙다고. 나는 진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언젠가 내 전역이 끝나면 가장 먼저 갈 곳은 파리도 아니고 도쿄도 아니고 바로 서울. 그곳에서 할아버지를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 그리고 나는 그날을 위해 매일 밤 한국어 단어를 외우기 시작했다. 형제나라 한국.
나에게 그 이름은 더 이상 멀고 낯선 나라가 아니었다. 그들은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진짜 전우였고 진짜 가족이었다. 피로 맺어진 동맹, 그 말이 이토록 가슴에 깊이 박힌 적이 있었던가? 나는 매일 그날을 떠올리며 다짐했다. 한국의 형제들을 위해 나도 누군가에게 진심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지금도 가끔 그날 그들의 경례 소리와 북소리가 가슴 깊은 곳에서 쿵쿵 울려 퍼지고 있다. 한국 군인들의 인사를 받은 그날 이후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저 세계 곳곳에 주둔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해병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경과 감사를 배워야 한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다. 할아버지는 내게 종종 말씀하셨다. 진짜 강한 군인은 총을 잘 쏘는 사람이 아니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 말이 이제야 제대로 와닿았다. 한국의 군인들은 그날 그 자리에서 기억하는 법을 보여줬다. 전쟁의 아픔을 기억했고 희생을 기억했고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는 법을 알았다. 나는 그 모습에 깊이 감동받았다. 그날 이후 나의 세계는 달라졌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저 작은 아시아 국가쯤으로 생각했던 부끄러운 과거의 나를 스스로 부정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미국 병사들도 그날 이후 한국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고 우리는 그들을 진심 어린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우리 중 몇몇은 자신의 부대에서 직접 한국 병사들과 함께 훈련을 해보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다. 나는 그들에게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왜냐하면 그 형제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젠가 한국 땅을 밟게 되는 날이 오면 나는 반드시 그날의 은혜를 기억하고 똑같이 마음을 다해 인사할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운 채할아버지와 한국 군인들의 모습을 수없이 되새겼다. 할아버지가 흘린 눈물, 한국 해병들의 경례와 큰절, 그리고 들려왔던 그 깊은 연주. 그 장면 하나하나가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내 가슴 속에 각인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장면이 단순한 행사나 공연이 아니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건 한국인들이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끝까지 잊지 않았던 은혜의 방식이었다. 그들은 말로만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았다. 몸으로, 음악으로, 행동으로 모든 것을 전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은혜를 기억한다는 말의 무게를 깨달았다. 한국인들은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선물을 내게 주었다. 바로 기억이라는 선물. 그리고 진심은 전해진다는 불변의 진리를 알려주었다. 나는 이제 다짐한다. 언젠가 내 나라가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온다면 나는 그 누구보다 먼저 그들을 돕기 위해 달려갈 것이다. 형제의 나라이기에, 함께 피를 흘린 기억이 있기에,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먼저 기억해 주었기에, 몇 달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풍경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군악대의 장엄한 연주, 태극기 아래 일제히 고개를 숙였던 한국 해병들, 그리고 손을 떨며 눈물을 닦던 저희 할아버지의 모습까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기억된다는 것을. 한국 해병들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할아버지의 희생을 기억했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몸으로, 음악으로, 인사로 전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뭉클하고 경건했는지 그 자리에 있었던 세계 각국의 군인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감탄하며 박수를 보냈죠.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동맹국이 아닌 형제의 나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게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언젠가 할아버지 대신 제가 한국 땅을 밟게 된다면 꼭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저희를 기억해 주셨듯 저도 영원히 한국을 기억하겠습니다. 에코하트는 오늘도 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누군가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우리를 더 좋은 세상으로 이끄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하는 에코하트였습니다.